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모니터 안근모 편집장입니다. 국제금융시장의 최신 이슈를 한눈에 휙 둘러보는 휙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의 5월 고용지표를 살펴본 뒤에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미국 노동통계청에서 가져왔습니다. 버블 차트라고 부르죠. 동그란 거품들이 동동 떠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불립니다. 이 차트에서 오른쪽으로 많이 갈수록 지난 5월에 고용을 많이 창출했다는 뜻이 됩니다. 위로 높을수록 임금이 비싼 업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지금 보시듯이 미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분야 중 하나인 여가 숙박업에서 지난 5월에도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산업이죠. 이 차트에 있는 동그라미들, 버블의 크기는 각 업종에 종사하는 총 인원 수를 뜻합니다. 맨 오른쪽, 맨 아래쪽에 있는 이 여가 숙박업의 동그라미 크기가 제법 큽니다. 저임금이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미국의 고용 창출 규모는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그러나 노동 수요가 약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도 노동력 공급의 문제였습니다. 쓸만한 사람을 구하기 어려워서 채용을 많이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간당 평균 임금에 답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의 추세선을 크게 웃돈 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이번에도 가장 많은 고용 회복세를 보인 여가 숙박업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이런 흐름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임금이 크게 떨어졌다가 빠르게 회복 중입니다. 임금의 절대 수준이 기존 추세선을 넘어섰고 상승 속도 역시 종전 추세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숙박업과 식당 및 주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을 각각 나눠서 표시한 겁니다. 흰색이 숙박업, 노란색이 식당 및 주점입니다. 역시 기존 추세를 넘어섰고 상승 속도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쇼크 때 줄어든 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죠.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임금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비싸면 사지 않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의 한계, 예산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환경에서는 판매 가격을 함부로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장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는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비싸도 산다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경제 전반에서 임금 상승 기대가 크다면은 소비자들은 예산 제약을 약하게 느낄 겁니다. 이런 때에는 판매 가격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래도 장사가 잘 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위험이 커집니다. 노동력 공급의 문제는 5월에도 전혀 개선 조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악화됐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난 5월에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더 올랐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야 한다고 봤는데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듯이 55세 이상 연령층의 이탈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팬데믹 이후 뚝 떨어진 채로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은퇴한 거라면 미국 경제 전체의 생산 능력, 공급 능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예정된 경제지표들 중 하나가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미국 독립기업협회라는 곳에서 매달 회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 중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지난달에 4월치 발표에 따르면 판매 가격을 인상했다는 중소기업의 비중, 흰색 선입니다. 석 달 안에 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는 응답 비중, 노란색 선입니다. 모두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생산자 물가도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니까 그 나라 생산자 물가가 다른 나라의 소비자 물가에 중요합니다. 지난 5월에는 상승률이 8%대로 높아졌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속 같은 원자재 가격이 워낙 많이 올라서 특히 그렇습니다. 이번 주의 하이라이트는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가 한 달에 0.2%의 속도로 올라야 연준 목표에 부합합니다. 하지만 지난 4월에는
0.9%나 뛰었습니다. 5월에도 0.4% 올랐을 걸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근원 소비자 물가 역시 팬데믹 이전 추세선을 이렇게 넘어선 뒤에도 보시듯이 계속 가파른 상승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유럽중앙은행 ECB의 총 자산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는 뜻이죠. 이 그래프는 유로존의 초과 유동성을 측정한 겁니다. 역시 가파른 증가세입니다. ECB는 지금 두 종류의 QE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PEPP, PEP이라는 것은 팬데믹 때 추가로 도입한 겁니다. 이 팬데믹 QE의 속도를 좀 줄이는 테이퍼 얘기가 그동안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것 같다고 합니다. 미국도 아직 안 하는 테이퍼를 유럽이 왜 서두르냐, 이런 항변이 먹힌 것 같습니다. 회의 결과가 오는 목요일에 나옵니다. 보셨듯이 이번 주 일정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FOMC가 있죠. 저희 휙 서비스와 함께 시장 변동에 잘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